중국의 무역이 날이 갈수록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대중국 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그로 인해서 이 달러 구조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나라들인 일본과 한국, 이런 대만조차도 앞으로 상당히 중국의 의지를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요. 중국 내 시장이 그래서 못하게 여기서 판매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갖다 제약을 주게 되면은 수출이 처음에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안 되는, 중국 내 투자한 나라들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철수를 해는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공산당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국내의 영향력이 공산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자유민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자유민 체제 나라보다 훨씬 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부적이 보이지 않는 질서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은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액은 3조, 지난해 2024년 5,800억 달러 기록했고, 무역 흑자가 9,920억 달러. 이거 엄청난 무역 흑자죠. 그래서 첨단 제품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리튬 배터리, 자동차 제품, 심 3대 산업이 의류, 가구, 가전제품, 전통산업을 대체하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동차는 3천 몇백만 대 생산이에요. 이런 부분. 2024년도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400 몇십만 대 수출하고, 일본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인데 640만 대 자동차를 수출해 세계 최대 자동차 출口부상했는데 전년 대비 22.8%가 증가. 이게 날이 갈수록 커질 거라는 것이죠. 중국의 차를 보면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외관도 멋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3천 몇백만 대, 우리나라는 700만 대인데요. 상대가 안 됩니다. 옛날 중국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 모든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몇 년 후면 우리 것이 완전히 삼성과 SK가 생존의 위기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바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조차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의지를 따라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거나 유럽연합조차도 이거 봐라 안 되겠다, 제중국 경제에 나서서 일단 전 세계 GDP의 2위 나라고요. 전 세계 무역 1위입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무역 경쟁이 강해지고 있다. 첨단 분야도 다 대체할 태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정제, 이 부분에 세 부분에서 주축이 되는 데가 다 지금 다 향후 몇 년에 굉장히 위기로 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수출은 잘 돼요. 잘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해 460만 대, 그 전년도가 400만 대였는데요. 이게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28.8%가 증가. 내년도, 내후년도 보면 중국 차가 전 세계 시장에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스르스르 갈색. 스마트폰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LG는 벌써 퇴출돼 갖고 나갔고요. LG도 한때는 많이 팔았거든요. 삼성도 곧골 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까지도. 전년 대비 22.8%. 중국이 지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용할 거예요. 모든 가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국의 상품이 전 세계 가전에서도 1위일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1위예요. 지금 전 세계 가전에서. 옛날 중국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년 대비 22.8%. 자동차가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2년. 중국 차 써보니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 물건이 제품이 안 좋으면 그다음 그 물건을 구매를 안 하는데 구매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수출액은 의류를 추월했다. 선박 수출도 57.3% 급증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도 중국의 수출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국은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과 유럽 이런 데서 알리바바가 직접 유통업체로서 아세안까지도 진출을 할 것이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자기네 상품을 직접적으로 들여온다는 거죠.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테무 이런 전략으로 향한다. 물류까지도 향후 전 세계 물류를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물류가 이제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26년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에요. 기업 간 물류부터 시작을 해 소비자 물류까지도 다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목표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장악하고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한다는 거죠.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하고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로부터 시작하지만 직접 진출 전략으로 갈 것으로 해서 자기네 상품이 미국 시장에 자기네 내수 시장처럼 싸게 푼다는 거 자기네 모든 상품을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중소기업이 씨가 마르는 상태 내수 시장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싸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 상품 엄청나게 사요. 상대가 안 돼요. 일반적인 그 나라에서 제조 갖고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이것이 실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틱톡샵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 쉽게 진출하기. 이게 이제 한국의 미국의 이게 중국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상당히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시가 마르고 대기업에서는 지금 뭐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자영업도 안 돼요.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향후 5년 내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인 가구가 서울에서만 40%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층 인구가 없으면 소비력이 상당히 떨어지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처럼 그것도 중국 관광객들 중심인데요. 이 소비가 둔화됐을 때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 관광객들이 안 왔을 때 변동성이 크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국의 지방 경제, 지방 부동산도 상당히 좀 위기 상태로 갈 것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게 점점 서울에 이쪽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이 줄어들면 물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쪽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에서 앞으로 이제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인도에는 이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인도의 부동산 사보세요. 오르나. 네.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오르지 않죠. 아무도 안 사는 곳에서 누가 사람이 살아야지 사업하고 부동산이라든 모든 상품을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사람이 점점 모이게 되는 장사가 안 될수록 사람의 인구 집중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장사 안 되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렇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워낙에 가격 경쟁력, 상품조차도 좋으니까 이제 중국 보세요. 이제 이렇게 유통업체가 직접 진출합니다. 미국에도 전 세계. 그래서 월마트나 아마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내수 시장 안방에 곧바로 들어가서 직격탄 날린다는 거죠. 수많은 상품들이 싸게 중국의 내수 시장처럼 싸게 미국에 풀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향후가 이것이 좀 이렇게 지적재산권 강화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 일단 수출은 엄청나게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7년 4,298억 달러, 지난해 5,247억 달러, 약 1,000억 달러가 늘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과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나라가 더 늘어나게만 합니다. 그래서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를 계속 겪고 있고요. 다른 데서 돈 빌려갖고 달러를 찍고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돈을 찍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빌려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통화를 직접 무한자본으로 키보드로 찍어서 하고 손실나면 재료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게 자체가 황당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그동안 모아놓은 월급 타갖고 또는 장사해갖고 모은 돈을 가져왔다. 이게 가져왔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인 것처럼 보여지긴 한데 할지라도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이것을 미국 동맹국들의 이탈 달러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게 모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아시아 통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국 내수 시장을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다 이렇게 하고 석유화학조차도 석유 정제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45%의 최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내 물가가 높아져서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미국 국채가 가지고 있는 금리 상승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어서 미국도 무한정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달러를 빨리 국유화시켜라.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물류를 트고 또 고속 관광 열차를 도입해서 중남미를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미국의 달러권으로 만들고 미국 중남미도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중남미의 어떤 범죄 국가들에도 마약이라도 범죄 국가들에도 강력한 단속으로 미국 내 마약도 이제 완전히 일소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죄 단체들에 대해서도 범죄가 횡행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미국이 강력하게 향후 이렇게 안에서의 내전 사태에 준하는 그런 갈등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큰일 난다 이거죠. 내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갈등을 미국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을 시켜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아시아 통화 출범과 더불어 아시아 통화는 사실 중국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따라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다 모든 걸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죠. 미달러가 부도나니까 유럽연합으로 피하든지. 근데 유럽연합조차도 미국과 영국과 서로 금융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무너질 가능성조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통화가 전 세계 GDP 61%, 전 세계 인구의 37%, 전 세계 무역 구조에서 40%, 전 세계 무역 구조가 아시아 APEC 전 세계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시아 통화 출범에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다만 달러가 너무 쓰기에는 불편하고 도저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으로서는 잠깐 우리에게 모욕적으로 너무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떤 과학적 합리적인 이성적인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성적인 정신 또는 법치주의, 법에 의한 통치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무력화시키거나 무법천지로 갔을 때 향후 미국의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권리,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힘을 잃을 것으로 리더십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도저히 미국이라는 나라 못 가겠다. 얘네 너무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한다. 라는 것이죠. 따라간 나라마다 달러를 따라간 나라마다 다 손해를 입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따라올래야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가 다급하니까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7%가 APEC, GDP의 61%, 교역량의 49%, 아시아 통화 출범에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국 좋은 일만 된다. 그래서 아시아 결국 동남아 따라갔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다 타격을 같이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중심이 또는 전 세계 정치 중심이 이쪽으로 아시아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과 유럽으로서는 또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력 속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뭐 경정안전부라든지
국방부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다음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뭐 이런 데도 다 광고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성남시, 경기도, 오산시 국가의 기관이 카이스트 뭐 이런 데도 또 지적재산권 협회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국가에 20몇 개가 지금 몇 년째 광고가 내고 계세요. 안다는 건데 또는 이렇게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죠.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에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 기술이 YTN에 소개한 어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삼성이든 대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은 그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지적재산권도 법으로 규제가 되고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체코 원전을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위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의지에도 상관없이 1조씩 물어냈어요. 한 기당. 그래서 향후 그대로 허락 없이 수출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법으로 이게 규제를 하고 있다. 민영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뚜렷이 위반해 가지고 삼성이 내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 가상적인 진짜는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듣고 있는데 만든다.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각 정부 차원에 다 듣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만약 이게 어떤데 삼성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위반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일단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나온 것도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삼성을 모독할 뜻은 없습니다만은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향후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가 향후 어떤 그룹에서도 나오게 되면은 너무 뚜렷하지 않느냐. 내가 저가 뭐 기술 고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뭐 연구를 같이 진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기술이 무단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가. 그러니까 유언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 법무팀 통해서 그럼 나 기술 공개로 간다라는 것이죠. 네네. 반도체 기술이라도 의학 기술이라도 기술 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사야 되는데도 그냥 안 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제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기술을 한참 뛰어넘는 기술들을 내놓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조회수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20몇 개가 이렇게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시다. 되게 이례적인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도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제품에 그것을 제 기술을 반영하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지적재산권 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기존의 특허체제, 전 세계 특허체제와 지적재산권 협력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것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향후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엄청나게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이 지금 제 거를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다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술도 제가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 공개로 제가 할 테니까 그럼 무단으로 쓰세요. 다른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다 기술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데 법무팀을 대응하기가 자금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마음대로 써라 기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핵심적인 기술조차도 그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일단 중국의 무역을 일단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관세 정책에도 별짓 다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수출의 나이가 늘어나고 무역 흑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물가만 상승하고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라든 미국의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미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 약속받았네, 뭐 일본 정부 얼마 있기는 상관없이 미국으로부터 자금 이탈하면 미국은 금융적인 붕괴와 더불어 국가가 여러 개 나라에게 여러 개 각 주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달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미국은 스스로 붕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각 주조차도 다른 통화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텍사스 미국 헌법에 따라 화폐 발행 및 통화 정책 권한은 연방 정부에 속해 있고요. 만약에 미달러가 흔들리면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연방 정부로부터 이렇게 각 주, 특히 몇 개 주가 이탈을 하려고 했을 때 유로화를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미국이 향후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 뭐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하겠어요? 현대사회에서 어렵죠. 네,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러가 자체가 너무나 약하고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들은 이 사태를 전혀 눈치도 못 채는 그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요. 제 방법대로 이렇게 비달러를 국유화시키고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투고 관광열차도 고속 관광열차를 해서 시속 40km짜리도 있다는데 화물열차가 진짜 좀 어이가 없는데요. 최소한 120km, 100km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물류가 빨리 물류 개선이 이루어져서 중남미까지도 하나의 통합권으로 가거나 전 세계 투자가 미국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다만 그 중남미에 있어서 어떤 수많은 범죄 조직들, 마약이라든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일소를 시켜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자칫 어떤 내적인 문제가 내부에 내전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치주의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군사력으로는 내부를 대상, 내부의 각 주와 또는 각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사력으로 싸울라 했다가는 미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전 세계 나라에서 이민한 이민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은 각각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될 것이라. 미국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미국에는 별 도움이 못 될 것이다. 결국 무역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일본, 한국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아시안까지도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번이 힘들 거라는 거죠. 지적재산권 강화가 해답이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제기술이 부담으로 막 쓴다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네. 제 중심적으로 뭐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기존의 기술들을 다 뛰어넘는 기술들입니다. 화학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무단으로 썼을 때
각 정부는 각 나라 통화를 찍고 군사력 이렇게 그 군인들 동원해서 기업을 만들 그들은 그런 표시를 안 나타내겠죠. 저기 자국 내 모든 산업을 출발하거나 자국 내 산업을 지킬 것이다. 전 세계도 되게 향후 20년 내에도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갈등과 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갈등이 심해지면 그다음부터 무역 전쟁에서 더 심한 것으로 가죠. 이런 부분을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이런 전쟁이 쉽겠는지 서로가 망하는 전쟁이 쉽겠는지 2차 세계대전 때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제한이 돼 있을 것으로 미국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역 경쟁력을 날에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체 어떤 조치도 지적재산권 강화, 그다음에 전 세계 학원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도 교육을 학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너무 느슨하죠. 시험 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 실용적인 이렇게 과학기술 인력을 엄청나게 양산하고 그들의 제품을 사들이고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지적재산권 위반한 물품들이 어떤 수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내부안에서 국내에서 유통시키지 못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아세안 전 세계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에서는 안 된다. 법 취지가 무너지고 무법천지로 가면 미국은 필패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 제안대로 하시면 좋은데요. 네네. 향후 이 부분을 전혀 그런 조치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